우리 샌드 타이거 샤크님의 그 생각을 바탕으로 그 중심을 바탕으로 이번에 두 번째 책이 나왔어요. 네. 책 얘기해야 돼. 네. 이게 지금 책이에요? 예. 이게 보이시려나 모르겠는데 아직 자. 제가 저기 인쇄 중입니다. 인쇄 중이구나. 인쇄. 예약 판매 중. 네, 예약 판매 중. 저도 저자도 아직 책이 없어가지고. 예. 근데 분량이 엄청나게 많아요. 468페이지입니다. 14개월 동안 썼습니다. 468페이지. 네. 뭐 그렇게 할 얘기가 많길래. 원래는 한 600페이지 됐는데요. 줄인 거예요. 600페이지를 네, 14개월 된. 네. 대단합니다. 14개월 대단해. 동안 써가지고. 예. 한 권으로 끝내는 테마주 투자. 네네. 저는 약간 테마주 투자를 좀 지양하자라는 네. 얘기를 제가 많이 했거든요. 네, 네. 자, 근데 이거 혹시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이게 네. 책 표지가 이렇대. 표지가. 네네네. 그래서 한 권으로 끝내는 테마주 투자 이런 건데 네네네. 무관심에 사서 네. 뜨거운 관심에 팔아라. 네. 대단합니다. 네네. 이제 책 얘기 좀 해주세요. 이게 그 테마주를 가치 투자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 건데요. 테마주를 가치 투자? 네. 물과 기름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음. 물과 기름은 잘 안 섞이는데 이걸 한번 섞어보자. 어. 중성화 시켜보자. 그래서 테마주의 특징이 그 뉴스나 이슈에 단기 급등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장이 정체되어 있거나 약세장에서 강하게 반등, 주가 지수와 무관합니다. 개별 이슈로 옮기기 때문에 모두가 내릴 때 혼자 오를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북한이 갑자기 미사일을 쏜다. 그리고 그 공포감에 모든 주가가 내릴 때 혼자 웃는 주식이 있습니다. 방산주 빅텍입니다. 그런 거. 네. 그래서 모두가 힘들어할 때, 코로나19 이슈로 모두가 힘들어할 때 진단키트주 혼자 나홀로 상승을 하는 거고요. 마스크주 나홀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그 옛날에 9.11 테러가 났을 때 상한가 간 종목들도 있듯이 모든 종목들이 다 내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개별 지수와 무관하게 이 어떤 전체 지수와 무관하게 개별 호재로 이렇게 오르는 이슈, 그런 이슈가 반복되다 보면 좀 유식한 말로 학습 효과, 스터딩 이펙트가 생깁니다. 그래서 매년 또는 매번 루틴하게 오르는 그런 학습 효과가 생기면 그게 하나의 통계가 되고 과학이 되고 경험치가 사람들이 모두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죠. 그 학습 효과에 그 다음에 망할 기업, 그 다음에 주가가 버블인 기업, 여기에 물량 폭탄, 그러니까 주가 급등으로 어떤 경고 메시지가 나오는 시그널이라든지 주식 관련 사채로 물량 폭탄이 나올 그런 기업들을 좀 피해서 가치 투자 관점을 좀 접근해서 이렇게 테마주라는 게 보통은 짧은 기간에 이렇게 먹고 나오자 이런 생각인데 그게 아니고 저는 학습 효과를 경험해서 가장 저점에 과거 경험치의 저점에 사서 기다리려면 일단 기업이 우량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점에 사서 좀 고점에 팔자 이런 컨셉으로 테마주 투자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테마주의 특징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가치 투자 관점에서 그리고 테마주의 학습 효과 측면에서 그 분석해 볼 수 있는 신호등 분석표. 그래서 신호등 색깔을 4가지 색깔로 초록부터 빨강까지 해서 빨강색이면 탈락 이렇게 해서 30분 안에 분석할 수 있는 분석표를 제시를 하고요. 이 책에 그게 다 담겨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투자 원칙. 아니 잠깐 얼마예요? 이거 22,000원입니다. 와, 500페이지 가까운 분량인데 22,000원. 네, 근데 저렴하네요 생각보다. 또 그 이 인터넷 서점에서 하면 10% 할인. 쌉니다. 19,800원. 네.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 원칙, 그 다음에 매수 매도 전략, 심리 전략, 그리고 6가지 섹터로 테마주를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게 어떤 이 리스크 하이 측면을 보완해주기 위해서 배당주에 대한 설명도 제가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주 투자도 제가 평소에 많이 강조를 하는 건데요. 네. 예를 들면 한 반절 정도는 테마주를 넣는다고 하면 반절 정도는 배당주, 고배당주로 접근해서 리스크도 좀 완화시켜주는. 그래야지 좀 이렇게 오래 갈 수 있고 든든하니까. 양면 전략을 취하는. 사실 이제 저도 이제 뭐 증권부 기자 생활을 좀 했잖아요. 네.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 이제 개인 투자자들 요즘 이제 동학개미운동은 조금 달라. 삼성전자를 주로 막 이렇게 산다는 차원에서 하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이 개인 투자자들 보면 그냥 그 부실한 테마주들 그 정치인 관련주들 막 부실한 것들 막 정말
네. 뭐 이렇게 미친 뭐 거시기 이렇게 네. 널뛰듯이 막 이렇게 네.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런 거 주식들에 그냥 거의 그냥 빠져 있어가지고 네. 헤어나지도 못하는 네. 이런 분들을 되게 많이 보고 제 친구들도 주식 투자를 보니까 좀 하던데 대체로 막 테마주 얘기밖에 안 해요. 얘기 그렇죠. 듣고 있으면. 네. 그래서 속으로 야, 쟤 저러다가 저거 돈 되겠냐 저거. 네. 저러다가 계좌 깡통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많이 네. 그런 투자자들이 많은데 네. 그렇게 테마주 투자를 할 바에는 네. 하지 마라 해서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할 바에는 가치형 테마주 또는 네. 테마형 가치주 어떤 게 더 이름이 좋아요? 가치형 테마주가 좋아요? 테마형 가치주가 좋아요? 가치형 테마주. 테마가 키니까. 가치형 테마주. 얘는 테마주다. 우리가 주식 관련 사채 얘기를 할 때 네. 얘는 기본적으로 사채잖아요. 사채인데 주식 관련 성격이 있기 때문에 얘는 테마주인데 가치를 추구하는 가치가 있는 테마주다. 기업 가치를 분석해 봤을 때 상당히 우량한 그런 네. 테마주다. 그러니까 우량하면 베스트고 우량하지 않더라도 망하지 않는 기업. 망하지 않는 기업. 네, 상장 폐지 안 될 기업. 이게 가장 키일 것 같아요. 상장 폐지 되는데 예를 들면 테마주라는 게 급등의 정점에 내가 잘못 잡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손절매밖에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 급등주는 언젠가는 자기의 기업 가치대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엄청난 손해를 보는데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어떤 급등에 잡았어도 다시 무관심 저점에 잡아서 빠져나올 수 있는 우리가 저의 투자 원칙은 손절매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장기간 버틸 수 있고 장기간 해서 꼭 수익을 낼 수 있는 샌드 타이거 한 번 물면 놓치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기업 가치를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입니다. 가장 예를 들면 우리가 미세먼지주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요즘 이제 이제 미세먼지주가 뜰 때가 됐나 이제 시기적으로? 그 중국하고 우리가 많이 공장 가동을 멈추다 보니까 미세먼지가 많이 없는데 요새 많이 추웠겠는데요. 네, 근데 이제 요즘 우리가 4만3이라고도 하잖아요. 3일은 춥고 4일은 미세먼지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하는데 4만3이 뭐 4만4 옛날엔 4만4원이었는데 5이었는데? 4만3이 그래서 요즘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겨울에 이렇게 짓눌려 있던 미세먼지들이 다시 이렇게 좀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그 미세먼지 주식들이 그 공기청정기 주식들이 뭐 조금 반등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처럼 매년 봄마다 미세먼지 황사 이슈는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비록 올해 고점에 샀어도 여름 저점이 오거든요. 계절 말미라고 제가 표현을 많이 하는데 계절 정점이 지나서 계절 말미 저점에 다시 사서 내년 봄을 다시 기다리는 거죠. 테마주의 계절. 그렇죠. 그러니까 이 테마주의 계절을 정말 치밀하게 냉철하게 좀 어떤 그 달력 같은 데다가 딱 이렇게 좀 짜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책에 사은품으로 그 테마주 캘린더가 나갑니다. 야, 선착순입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게 비슷하구나. 저 달력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 싶었거든요. 이 책에도 캘린더를 만들라는 얘기가 있고요. 캘린더를 요 책에는 없고 사은품에 들어있습니다. 사은품에. 그래서 그 캘린더에 2가지 색으로 쓰는 겁니다. 근데 저 사은품 저 하나 혹시 이렇게 어떻게 하나 안 그럼 당연히 드려야죠. 진짜로요? 네, 당연히. 책도 드리고. 책은 제가 살게요. 방송이잖아. 그러네. 지금 그 방송 10권? 10권? 10권 구매. 10권. 구매. 온라인 서점에서. 오늘 이거 갖고 올 거. 19만 8천 원 여기서 긁는 모습. 안타깝다. 길벗 사장님 10건 준비를 하셔야죠.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매출로. 그래서 하려는 얘기가 뭐였지 방금? 우리가 캘린더. 그래서 2가지 색깔인데 빨강색과 파랑색을 준비하셔서 빨강색은 이렇게 내가 산 날, 파랑색은 판 날, 아니면 반대로 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달력에 계속 하다 보면 나만의 투자 캘린더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이제 루틴하게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한 3년에서 5년 정도 차트를 이렇게 보시고 그 차트의 고점들을 한번 그리고 저점들을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면 얘가 왜 고점에서 이럴까? 그래서 예를 들면 미세먼지주 크린앤사이언스를 예를 들면 얘는 봄마다 미세먼지가 급등할 때마다 급등 패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봄이 지났으니 내년 1년을 또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년 봄을 기다리기 위해서는 여름에 인기가 없습니다. 7, 8월에. 그래서 이럴 때 저점에 매수를 해서
또 내년 봄을 기다리는. 1년에 2번만 거래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머지 시간에는 회사 일 열심히 하고 자영업 열심히 하고 다른 열심히 타고 그러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참 대단한. 근데 이 600페이지를 줄여서 480, 네, 468페이지. 468페이지. 네네. 이거 되려면 이 머릿속에 얼마나 많은 그 어떤 그 지식과 경험과 어떤 그걸 바탕으로 한 철학, 지혜 이런 것들이 제가 들은 얘기 중에 기억나는 게 그러니까 보통 이게 연 수익률로 6천만 원 가지고 한 50% 전후로 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예. 이번 책에서 제가 수익률도 공개를 했는데요. 했어요? 예, 여기 보면 한 100%? 거의 1년에 100% 정도? 1년에 100%? 네, 네. 제가 미쳤어. 2017년 5월부터 2년 동안 한 5,500만 원 투자 금액으로 1억 500 정도 수익이 났으니까요. 한 거의 100% 육박하게. 그리고 지난 한 10년 정도 해서 매년 한 7, 80% 정도는 났었던 것 같고요. 예. 어차피 시드머니는 6천만 원이고. 네, 한도가 맥스 6천만 원. 맥스 6천만 네. 원. 그래서 연간 한 10일에서 20일, 그러니까 월 한 번. 매매는 네. 월 한 번. 얼마나 한 번, 좋아요. 두 번. 많이 안 해도 되고 수수료도 아끼고. 네. 오. 수수료는 많이 내야 증권사가. 네. 네. 자. 1부, 2부, 3부. 네. 와, 제가 이렇게 아까 네. 이제 잠깐 이렇게 이 네. 차례 네, 쭉 네. 봤거든요. 네, 네. 와, 정말 이거 한 권이면 네. 대한민국에서 테마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책은 무조건 좀 이렇게 소장하셔야 된다. 네. 그리고 거의 외워야 된다. 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제대로 알기, 네. 위험을 줄이는 테마주 네. 투자법. 네. 아까 여기서 이제 신호등 나오고 네, 네, 네. 그래서 실전 사례 넣고 네, 네. 테마주 가치 투자 원칙 7개, 네. 네. 매수 전략, 네. 매도 전략, 네. 심리 전술, 네. 약세장, 강세장에서 대응하는 테마주 전략. 네. 그다음에 이제 계절주, 아까 얘기한 네. 계절주 네, 네. 이런 얘기들 쭉 하셨고 네. 배당주도 또 네. 얘기했고 정책주. 네. 막 얘기만 들어도 네. 호기심이. 네, 네. 와, 지금 뭐 시청자분들 테마주 다들 하실 텐데 네, 네. 왜 내가 테마주가 안 될까라고 고민 엄청 많이 하실 텐데 네. 이 책 보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네, 네. 방산주, 네. 엔터테인먼트주, 네. 또 뜨거운 또 4월 총선, 네. 정치 테마주, 네. 와, 품절주까지 네, 네, 네. 심지어 네. 이 중에서 네. 우리 저자께서 네. 저자의 분신 아니겠습니까? 네, 이, 네, 네. 이 책이 네. 매수도 그렇고 매도 전략 같은 거 네. 되게 좀 뭐랄까 매도 전략이 사실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렵죠. 제일 어렵다는 게 매도 아니야. 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학습 효과를 얘기를 했잖아요. 음. 경험치가 있는 종목들을 주로 저는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경험치. 네, 정점에 파는 겁니다. 음. 급등의 정점. 그럼 급등의 정점을 어떻게 알아? 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실 수 있는데 일단 계절주 같은 경우는 그 계절의 정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세먼지주는 3, 4월 미세먼지가 올 때, 그리고 폭염은 뭐 폭염 그 이슈가 있을 때, 그다음에 동물 뭐 전염병 AR이라든지 이런 건 찬바람 불면 러시아에서 철새가 날아올 때, 이럴 때가 이제 하나의 그 정점이 될 수 있고요. 남북 경협 같은 경우는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난다고 악수한다고 이게 이제 할 때, 이거 우리 이거 저기 코로나 때문에 악수하면 안 되는. 안 되는데. 아까 씻었어. 그래도 이거 오늘 씻지 말아야지. 그래서 그럴 때, 그리고 뭐 정책 같은 경우는 정책을 발표할 때, 그럴 때가, 그러니까 우리가 증시 격언에 뉴스에 팔아라라고 했잖아요. 팔아야죠. 네, 뉴스가 왜 나옵니까? 가장 사람들의 관심이 많고 화끈할 때, 그때가 어떤 매도의 정점이다. 매수의 기회가 아닙니다. 매도의 정점이다. 예를 들면 BTS, 그 소녀 팬들이 열광하는 빌보드 차트에 올라간다. 네, 빌보드 차트에 올라간다. 그럴 때가 어떻게 보면 가장 정점입니다. 그 영화 감독. 그럴 때 매도. 그렇죠. 본 감독이 아카데미상 시상할 때, 그럴 때가 매수의 관점보다는 매도의 관점. 그러니까 쌀 때 사서 사람들의 관심이 가장 많이 받을 때, 그때가 매도 기회다. 가령 예를 들면 월드컵 있지 않습니까? 월드컵. 그 월드컵 1년 연기됐잖아요. 네. 월드컵 경기가 열릴 때. 월드컵이 아니라 그 올림픽이지. 네, 월드컵 경기가 열릴 때. 네. 뭐 올림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아프리카 TV가 관심을 받습니다. 왜냐?
네이버나 다음 등이 이게 돈을 내기에 너무 비싸니까. 중개료가 비싸지니까 아프리카 TV에서. 아프리카 TV. 그러면 아프리카 TV가 관심 받을 때 매도의 관점 접근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가가 너무 급등을 하면 거래소에서 주가 급등했다는 시그널들을 공시를 합니다. 네. 가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근하는 게 투자 위험 종목 지정. 이게 왜 위험하느냐? 투자 위험 종목. 투자 위험 종목이 되면 위탁 증거금률이 100%가 됩니다. 위탁 증거금률이 뭐냐면 이것도 이제 경험치에서 비롯된 아주 그 알토란 같은 얘기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시장이 거래하면 이틀 있다 결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의 경우에는 위탁 증거금률이 40%입니다. 그렇죠. 무슨 얘기냐? 400만 원면 있으면 1000만 원어치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틀 동안 이자 내지 않고 600만 원어치 주식을 더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을 마음껏 일으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신용. 뭐 신용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틀 후에 이렇게 미수 처리를 할 수도 있고 미수라는 것은 이틀 후에 600만 원을 갚아야 되는데 안 갚으면 안 갚아. 그 다음 날 미수 처리가 되고 그러면 증권사에서 반대매매. 시장가로 반대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이슈들이 있는데 위탁 증거금률이 100%면 내 가진 돈만으로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재미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 경고 종목이 지정이 되면 딴 데로 이사 갑니다. 역으로 투자 경고 종목이 지정되는 순간 세력들이 없으니 누가 주가를 끌어올리겠습니까? 그래서 급등주는 투자 경고 종목 지정 또는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전에 지정 예고라는 걸 합니다. 그때는 위탁 증거금률이 100%는 아니고요.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예고부터 세력들은 거래량을 일으키면서 주가를 올리면서 떠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시그널들을 좀 활용해서 이 어떤 급등에 좀 대응을 해서 좀 욕심을 줄이면 안정적인 매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반절 아니면 좀 더 갈 거라는 확신이 좀 더 있으면 그래도 한 반절 정도는 팔고 반절 정도는 좀 리스크를 좀 더 가져가 보는 이런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보다 이제 저 구체적인 이야기는 이 책을 읽으면서 줄쳐가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이게 이제 우리 저자의 경험이라든가 저자의 그동안의 오랜 그 연구, 스터디 이런 것들이 여기 딱 이렇게 담겨 있기 때문에 뭐 제가 볼 때는 한 줄도 좀 소홀히 읽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좀 느낌이 확 전해져요 지금. 네, 제가 이제 책을 쓰면서 가장 좀 피하고 싶은 게 뭐냐면 알맹이 없는 얘기, 허나만한 얘기, 공자왈 맹자왈 이런 그러니까 거. 형이상학적인 얘기.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워렌 버핏이 뭔 말을 했다 이런 말들을 제가 좀 책에 쓰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래요? 네, 그건 남의 얘기거든요. 오롯이 그냥 내 생각. 그래서 정책주도 예를 들면 수소차 얘기를 제가 합니다. 수소차 관련 테마주. 근데 수소차가 보고 이런 얘기들을 담지 않고 수소차 뉴스가 나왔을 때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이런 관점에서 매수를 결정했다. 실전 투자 얘기네요. 왜? 예를 들면 오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오지, 5G를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걸 오지라고 그래요? 5G를 오지라고도 하는구나. 아, 그러네. 나가서 오지라고 해가지고 무슨 어디 오지 전방 얘기인가. 언어의 마술사 하다 보니 잘났네요. 그래서 5G를 정부가 발표했을 때 그 5G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이런 부분들을 정책주도 얘기하고 있고요. 엔터테인먼트주도 예를 들면 아기상어. 제 그 분신 같은 애죠. 뭐 이거. 아기상어가 했을 때 나는 이런 생각들을 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생각. 그러니까 아까 제가 칸트 얘기를 맨 처음에 했듯이 내 생각을 담아서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원래 이 자리에 상어 그때 인형도 있어야 되는데 소품으로. 우리 집에서 가져온. 아깝다. 그 생각을 못했네. 맨 처음에 옛날에 우리 유 부장님께서 저 방송 출연 처음 섭외했을 때 상어 옷 입고 나오라고 그래서 그렇죠. 샀어요. 집에 있어. 상어 옷이? 상어 옷이. 이야. 다음에는 상어 옷 입고 한번 합시다. 그럴까요? 이만한데. 하여튼 지금 이제 저는 이제 사실 공복에 이 모닝 커피 먹는 건 처음이에요 저는. 아 그래요? 좀 공복이시죠? 저 뭐 먹었는데. 내가 좀 사올 걸. 혼자. 야, 저는 공복인데 이제 아침 또 이제 개장 다가오고 그러니까 막 계속 오늘 데스크들 이거 해라 열심히 해라 막 이런 그 업무 얘기가 막 나오네요.
메신저를 통해서 뭐 아까 뭐 계속 올리는 것 같은데. 네, 우리 따릉이로. 따릉이로. 네, 스트레스도 좀 풀고. 네. 자, 그 저자로서 이제 그 뭐 꼭 좀 우리 시청자분들께 네. 유튜브 보시는 분들께 좀 못다한 얘기 있으면은 뭐 네. 좀 해주시면서 이제 조금씩 네.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테마주를 일단 잘하고 싶다 이런 분들, 그러니까 단기에 어떤 부자가 되고 싶다, 단기에 급등 이렇게 수익을 많이 내고 싶다, 이런 우리 대한민국 화끈함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쏠림 현상. 많죠. 그래서 이 쏠림 현상을 어떻게 보면 잘 활용하는 방법이 이 테마주 투자법이잖아요. 그걸 모두의 관심. 일종의 역이용하는 거를. 네. 근데 제 책 표지에도 써 있지만 무관심에 사서 관심에 팔아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관심 가질 때 사는 건 늦었다. 그러니까 무관심할 때. 근데 무관심할 때를 어떻게 알아? 그거는 과거의 경험치. 그래서 이 책에서는 과거의 경험치들을 사례별로, 종목별로 100가지 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에 대해서 왜 급등 정점인지 그리고 저점인지 이것들을 차트별로 제가 동그라미 쳐가면서 각각 넣어놨거든요. 근데 잠깐 아까 봤는데 크린앤사이언스, 위닉스 이런 거는 네. 그 계절성이 네. 그 영어로 하면은 뭐라 그래? 그 시즈널리티? 네. 뭐 이런 거가 엄청나게 정확하던데요. 네. 그죠? 네. 그래서 여름에 당연히 팔아야 되고 그러면. 그런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점을 최대한 노려서 분할 매수하는 겁니다.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르는 거거든요. 아, 분할 매수구나 이것도. 네, 그러니까 사고 한 2번. 그러니까 분할 매수라는 건 수익이 났을 때 사는 게 아니고 손해 났을 때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수 단가를 낮추는 전략이기 때문에 그러면 샀는데 오른다. 그러면 기존에 산 거를 만족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종목들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저점을 잡아서 하고 관심 받을 때 팔라. 이게 이 책의 가장 큰 핵심이 아닐까. 네, 무관심에 사서 뜨거운 관심에 팔아라. 이게 참 그런 얘기를 좀 종종 듣잖아요. 역발상 투자해라. 네. 하는데 실제로 그거를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뭐 코로나19 때문에 막 주시장이 막 대폭 나가잖아요. 네. 패닉이 막 엄청나고. 네. 그럴 때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들어가는 이 키를 단추를 누르기가 이 키보드를 누르기가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법은 분할 매수인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여기는 분할 매수하는 그런 전략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최초에 매수하고 뭐 예를 들면 20% 가격 떨어질 또 빠지면 때마다 사겠다. 또 사고. 네, 그래서 두세 번 분할 매수 전략으로 접근을 하다 보면 매수 단가는 최대한 낮아지고 그거에 비해서 시가 배당률이나 미래 PER은 더 좋아지기 때문에 PER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PER은 시가총액을 단기 순이익으로 나누는 겁니다. 시가총액이 뭐냐? 주식수 곱하기 주가거든요. 한마디로 강남에 15억짜리 아파트 30평형 평당 5천만 원. 이게 그 15억 이 자체가 시가총액입니다. 우리가 주로 주가만 내는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 500원짜리가 5만 원짜리보다 싸다 이렇게 보는데 사실 주식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중요하죠.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가총액, 그러니까 기업의 어떤 주식시장에서 평가받는 가치를 단기순이익으로 나눠주는 게 PER입니다. 단기순이익이 1년 동안 농사진 수익이잖아요. 예를 들면 이 기업의 시가총액이 1,000만 원이고 100만 원의 단기수익을 얻는다면 PER은 10배입니다. 즉 시가총액만큼 투자했을 때 10년이면 10년의 수익이면 이 투자금을 회수한다는 거죠. 그래서 PER이 낮을수록 매력적인 거고 이 단기순이익이 올라갈수록 PER은 더 낮아지는 떨어지니까. 겁니다. 근데 단기순이익은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미래의 예측치를 찾아서 어떻게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네, 뉴스에서 찾아서 PER이 낮은 종목들을 고르면 매력적인 가치 투자가 되지 않을까. 그런 내용들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한글로 끝내는 테마주 투자 책도 좀 읽으시고 좀 약간 좀 부지런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죠? 계속 좀 뭔가 안테나를 세워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킬 앤 하이드처럼 투자는 이렇게 최대한 저점에서 분할 매수해서 하고 생각은 그리고 어떤 시장의 흐름은 놓치지 않기를 이렇게 당부드립니다. 네, 길벗 출판사 이게 잘 뽑았네요. 네. 모토를 네. 독자의 1초까지 아껴주는 정성. 네. 네. 이종원 사장님 보고 계시죠? 알겠습니다. 자, 네. 투자도 잘하고 뭐 다 네. 좋고 좋은데 건강도 지키는 게 또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하니까. 네.
뭐 다음에 또 이제 그 필요하시면 네. 뭐 저희 그 언제든지 스튜디오 찾아주시고 네. 저도 필요하면 네. 우리 저 샌드타이거 샤크님한테 연락해서 네. 좀 진행 좀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전화 예. 드리겠습니다. 저 출연료 무료입니다. 아, 시장님. 아이, 방송인데 유료라고 당연히. 그래 저희는- 비쌉니다. 네, 비쌉니다. 이렇게 하셔야죠. 자, 유일한 경제 TV 오늘 샌드타이거 샤크님과 함께 했고요. 네. 자, 한 권으로 끝내는 테마주 투자. 테마주 투자를 하시는 분들, 하고 있지만 별로 재미를 못 보시는 분들, 뭐 앞으로 잘하고 싶은 이런 그 야망이 있으신 분들, 이 책을 통해서 꼭 한번 테마주 정복에 한번 한 걸음 더 다가갔으면 하는 바람도 좀 드네요. 우리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자, 따릉이 계속 타시면서 건강 더 잘 지키시기 바랄게요. 예. 네.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아침 일찍. 네. 감사합니다.